02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지문은 연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번 들어가면서 같이 볼게요. 일단은 문단을 먼저 나눠줄 건데요. 이거 이제 제가 문단 여기 나눠져 있는데 실수로 붙여놓고 입력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게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총 그래서 5문단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5문단짜리 지문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 수단인 연금은 그렇대요. 자, 연금은 뭐 하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는 거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연금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은퇴 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대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정의죠. 그래서 요런 제도, 요런 금액을 연금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다.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대. 자, 공적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치?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대요.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뭐예요?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라는 거네요. 목적은 바로 소비 평준화입니다. 국가가 즉 소비 평준화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자, 소비 평준화라는 게 뭐냐면요.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를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활동했던 그 젊은 시기에 얻었던 걸 나중까지 쓸 수 있도록 배분을 국가에서 해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라는 게 있대. 그러면은 이 공적연금제도의 하위어가 바로 국민연금이다라고 보셔야겠죠. 이게 더 아래에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의 예시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제도가 있다는 거죠. 경제활동 시기 소득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위에 소비평준화를 위한 거겠죠, 이것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대요.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급률은 언제 뭐예요?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는 50%래. 그러니까 기본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가입 기간이 10년이면 50%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해서 최대 100%라는데 100%까지 가려면 그럼 얼마나 걸려요? 1년마다 5%씩 증가하니까 얼마나 해야 돼요? 그지? 이게 총 20년이야 되죠. 여기서 10년 50%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5%씩 10번 해야 되니까 10년에서 총 20년이 되어야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령하는 연금 금액이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급률에 대한 조건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기본 연금액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 평균액에다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야? 기본연금액. 아주 단순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대요. 자,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이고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을 거래. 자, 그러면은 개인 평균 소득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눠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30. 그쵸? 가입자 평균 소득 그리고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누기 2 해야 해요. 자, 그죠? 그럼 20이 나오죠? 그럼 B는 어때요? 그쵸?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다가 개인 소득 평균이 얼마? 50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야 하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40이 나와야겠죠. 그치?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대. 어떻게? 우리 개인 소득은 다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중요한 거야. 그치? 왜냐면요. A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평균 소득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어디서 보전을 받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30에서 보전을 받는 거야. 이건 누가 높여준 거예요? 여기서 높여준 거지. 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자, 보세요. 자, 가입자 A는 10이고요. 가입자 B는 50이래요. 이거 두 개 평균 내면 얼마예요? 30이죠. 그치? 그래서 B는 50을 버는데 일부를 깎아서 30을 평균 소득으로 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쵸? 얘는 어때? 10밖에 못 버는데 평균을 냈더니 30이 나오네. 그럼 20만큼 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B가 A를 좀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의미인 거죠. 자, 또한 연금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연금액을 더 받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후 추가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한대요. 자, 우리 안정적인 노후는 아까 뭐였어요? 맨 위에 나왔던 소비 평준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소득 재분배는 뭐예요? 여기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는 거, 그쵸? 그래서 보전 이 부분이 바로 여기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득지분배. 그쵸? 안정적인 노후는 아까 얘기했던 소비 평준화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치? 자, 한편으로는요, 사적 연금 제도가 있대. 우리가 아까 뭐랑 대비되는 거야? 메뉴에 있었던 공적 연금 제도랑 대비되는 거죠.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겠죠. 공적이 국가니까.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이래. 뭐랑 달라요? 국가랑 달라요. 그래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래요. 이게 아까는 뭐였어요? 소비 평준화를 하고 즉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목표였는데 얘는 보충 소득이 보장이 목표라는 거야. 그쵸?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 연금제도인 연금저축제도라는 게 있대요. 자,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죠. 얘가 하이어고 얘가 상이어네요. 예시가 하나인 거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대요. 그렇대.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이자로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이 된대요. 아, 그렇대. 원래는 예금, 적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붙는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더 어때? 훨씬 낮은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해준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낮은 비율로 수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납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을 감해주는 폭이 낮아지는 거죠. 자, 하지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분배해주는 게 어렵다는 거죠. 나중에 나눠서 주는 게. 그리고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도 반환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거니까 55세 이전 그러니까 노후의 기준이 55세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55세 이전에 해제하면 이거는 노후 대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면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가 있대요. 자,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연금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뭐예요? 공적 사적연금이 적은 또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 기초연금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수당형, 최저소득보장형, 그리고 최저보장연금형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알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분류니까.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조사 없이, 그치?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래요. 그래서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표적화가 어려워서 효율성이 낮고요. 이 말은 그건 뭐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일단은 조건만 요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사라지는데 표적이 안 되는 거야. 표적화가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효율성이 낮다. 다 주니까. 그리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최저소득 보장형은 어때요?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한대요. 그럼 뭐야? 조사 없이랑 반대되는 거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거야. 그치?
이게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목표가 확실해요. 왜? 소득 인정액이 안 되는 노인만이 목표인 거야. 그래서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딱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행정 비용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의 기준으로 결정되니까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돈을 언제 주는 거야? 소득이랑 자산이 낮으면은 추정소득이 미치지 못하면은 그러면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럼 뭐 어때? 일 안 하고 이거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최저보장연금은 마지막이죠. 이거는 수령연금을 조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연금 수령 기준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한 노인에게 차액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랑은 달라요. 이건 연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다른 소득 자산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뭘 보완하는 거야? 이 위에 거. 요런 자산을 조사하는데 행정 비용이 든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수급 대상자가 많아?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해서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연금을 조사해서 연금이 기준보다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 너무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연금이 성숙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일을 많이 하고 연금을 많이 모아서 연금을 기준 이상으로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연금 기준 이하인 사람이 적으니까 그 사람만 딱 타겟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받아가면 힘드니까요.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돼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대. 그러니까 뭐야? 이걸 정하는 기준이 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은 높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못 받고요. 연금은 적은데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부자인데 연금이 수령연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더 가난한데 수령연금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경제활동 시기 연금 저축을 하면 할수록 어때? 연금이 나중에 받을 연금이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받을 연금이 많아지면 돈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뭐 하는 거야? 어차피 연금 많아지면 나중에 지원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저축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축을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대. 그래서 최저소득 보장형이래. 우리나라는. 그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한다는 점에서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있대요. 그러니까 연금을 우리가 따지기도 하니까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부부 가구면 어때요?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커. 그러니까 어때? 기준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최저소득 기준이 4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40만 원만 넘기면 어떻게 돼? 지원을 못 받아요. 그치? 근데 부부 가구는 어때? 기준이 80만 원인 거야. 그럼 얘는 어때?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을 벌어. 그러면은 단독 가구라면요 지원을 못 받죠. 40만 원 넘기니까. 근데 부부가구면 어때? 30만 원이나 부족하네. 그리고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구일 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군인, 공무원 등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제외가 된대요. 그쵸, 제외 요건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고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쵸? 그래서 강제 가입으로 대한 불만이 있고요. 이런 불만. 그리고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 또한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사회
시대에 변했다는 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을 거듭하고 이때 여기서 이런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연금에 대한 글인데 일단 국민연금제도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금저축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묶자면은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뭐야? 기초연금 제도의 세 가지도 다 분류를 할 수 있어야겠죠.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야? 우리나라의 특징까지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되게 문단별로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문단별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